챕터 3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의 개념 및 종류. 첫 번째로 프로세스의 정의와 생성입니다. 여기 교재 보시면 리눅스는 한 번에 이제 수백 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이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여기 나온 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명령어나 유틸리티의 집합을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어, 프로그램, 유틸리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은 얘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라고 인스톨레이션이라고 보죠. 설치한다고 하면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한다. 어떤 우리가 한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엑셀, 파워포인트를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되면 디스크에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바탕화면 생성된 아이콘을 더블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실행이 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메모리에 이제 상주한다, 올라온다는 표현도 쓰죠. 메모리를 보통 우리가 램이라고 부르는 주기억 장치라고 부르죠. 거기에 상주한다라고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이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눅스에서는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 프로세스를 번호로 관리해 드리는데 그 번호를 이제 프로세스 아이덴티티 PID라고 이렇게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사용자 입력과 관계없이 실행되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로 해석하면 뒷마당 프로세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입력 후 수행 종료 시까지 이제 기다리는 프로세스를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령행에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포그라운드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업을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보면 보세요. 제가 어떤 파일을 찾으라고 명령 내립니다. 파인드 예를 들어 파인드 슬러시 마이너스 네임 별표점 뭐뭐점.tx를 끝나는 거 찾으라고 했고 오류는 쓰레기통에다 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 리스트.txt 데이터에다가 저장하라고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를 치죠. 그러면 저게 굉장히 작업이 오래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저 작업이 끝날 때까지 다른 작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이런 프로세서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는 물론 이제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나는데 그래서 끝날 때까지 대기하는 프로세서를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뒷마당 프로세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계속적으로 시행 중인 그런 프로세서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령 행에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뒤에다 이렇게 앰퍼센트를 이렇게 붙이시면 요거는 백그라운드로 수행하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 명령을 실행하면 바로 프롬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바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눅스는요, 기본적으로 부팅할 때 다양한 프로세스들이 실행되거든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서 PS, 나중에 명령 배우시겠지만 PS AUX, 5 그랩, 그냥 PS AUX 그냥 한테 쳐볼게요. 한테 쳐보면 굉장히 이렇게 많은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보면 이제 대부분이 물음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TTY라고 되어 있어 물음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TTY가 이제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터미널에 종속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실행하는 창에 종속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실행한 창이 닫히면 프로세스도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통 물음표로 되어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터미널에 종속이 되어 있지 않는 프로세스이고요. 보통 이런 프로세스들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계속적으로 떠 있으면서 어떠한 요청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프로세스 계열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입력을 했을 때 기다리는 프로세서가 포그라운드 프로세스고요. 그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동작하면서 뒤에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 계열들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해 보시면 다양한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죠. 운영체제학에서는 크게 4개로 본다라는 거죠. 가장 이제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 여러 가지 상태가 있죠. CPU가 쉽게 말하면 대기 상태라고 보이죠. 대기 상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준비 상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죠. 그렇지만 그냥 운영체제 학으로 봤을 때는 다 그 프로세스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냥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부적으로 뭐 PCB를 지닌 프로그램, 뭐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는 지닌 프로그램들, 아니 또는 이제 능동적 개체, 뭐 순차적으로 수행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프로세스로 정의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단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다 프로세스로 본다라고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서의 생성이요. 자, 프로세서는요, 보통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발생하는 형태대로 이제 호출을 하는데, 하나의 프로세서가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포크가 있고 EX가 있는데, 먼저 포크는 이 특정 프로세서가 새로운 프로세서를 실행할 때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형태.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걸 부모 프로세스라고 부르죠. 페어런트 프로세스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자식 프로세스라고 부릅니다. 자식 프로세스. 즉 어떤 프로세서가 발생했을 때 부모하고 자식 간에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프로세서를 발생하는 방법을 포크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위해 메모리를 다 추가로 할당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복사본 형태대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모 프로세스가 죽으면 자식 프로세스는 같이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생성된 코드는 원래 프로세스랑 똑같은 코드 기반으로 실행되는데 메모리는 이제 두 군데 다 차지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EXEC는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에 A라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A가 사라지고 A 자리, 그 메모리를 따지면 그 램 영역에 B가 그 위치하는 그런 형태가 EXEC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발생하는 방법은 포크가 있고요. EXE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눅스 이제 부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가 발생하냐면 이제 그 커널이요. 딱 하나만 실행을 합니다. 커널이 이제 최초의 프로세스를 이닛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뭐 이니셜라이즈 초기화하다 막 그런 뜻인데 이닛 프로세스라는 걸 발생을 하고요. 이 이닛 프로세스가 최초의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ID는 최초의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번을 할당합니다. 가끔 뭐 리눅스 관련 자격증에서 PID가 0번부터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데 1번입니다. 1번이 할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에 운영하는 뭐 필요한 데모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시스템에 운영하던 이제 프로세서들은 전부 다 포크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됩니다. 즉 이닛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로 이렇게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따도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이 PS3라는 명령이 현재 시스템에 동작 중인 프로세스들을요 트리 구조로 이렇게 연결시켜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인데 -H 옵션은 현재 이제 실행 중인 어떤 요 터미널에 실행 중인 그 프로세스를 이제 하이라이트로 좀 진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피스트리라는 명령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왼쪽으로 갈수록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이닛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이닛 프로세스가 다양한 프로세스 발생시키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식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눅스 내부적으로는 대부분 포크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왜 포크 방식을 쓰게 되면 이 이닛 프로세스만 죽여버리게 되면 이걸 다 한꺼번에 프로세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료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시스템 종료해버리라고 하게 되면 프로세스가 만약에 500개가 떠있다 그러면 500개를 일일이 다 죽일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이닛 프로세서만 이제 죽여버림으로써 손쉽게 시스템을 종료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프로세스는 포크 방식으로 현재 처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명령으로 실행한 포크로 수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로그인하게 되면 쉘을 구해봤습니다. 배쉬라는 리눅스는 이제 배쉬라는 쉘을 구해봤는데 이게 이제 프로세서 형태대로 계속적으로 이제 상주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배쉬에서 파생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PS 명령을 실행 결과가 보이시죠? 그럼 여기 보면 PID가 현재 프로세스의 ID라고 보시면 되고 PPID가 부모의 ID예요. 그럼 PS 명령의 PID는 14963인데 여기 PPID, 페어런트 PID 같은 게 14927가 되겠죠. 즉 PS의 아버지는 배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그아웃 시킬 때 배쉬만 죽여버리면 지금 루트 사용자로 로그인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종료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포크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XEC는 뭐 크게 이렇게 교체된 거, 프로그램에 따라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명령에서는 좀 보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예제를 보여드렸는데 이 ps-l 하면 자 기본적으로 로그인하면 이제 배시 쉘이 부여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ps 명령이 실행된 거 보이시고 또 배시를 또 실행했죠. 쉘을 또 호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자식 프로세서로 실행이 된 상태에서 다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 2차로 수행되어 있는 배시의 자식 프로세서 형태대로 실행이 되는데 만약에 exec를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실행되어 있는 어떤 프로세서가 대체가 되면서 ps 명령으로 이렇게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기존의 코드를 교체해서 실행될 거냐 아니면 이제 자식 프로세서로 생성되냐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의 종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실행하는 명령이 이제 포그라운드, 앞마당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죠. 포그라운드. 그래서 보통 쉘에서 명령을 실행하면 만약에 엔터를 쳤으면 보세인 사용자가 이 파인드하러 이게 만약에 10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근데 10분 동안 계속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이 대기를 해야 되죠. 이러한 프로세서가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10분, 만약에 이게 10분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찍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파인드라는 명령이 이제 찾는 명령인데 시스템 전체에서 이름이 뭐뭐.tx를 끝나는 걸 찾아달라는 겁니다. 근데 이가 이제 시스템에서 오류라는 뜻이거든요. 오류는 div에 널이 쓰레기통 같은 어떤 그 장치라고 보시면 장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류는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다크션에 써서 결과는 list.txt에 저장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10분 걸린다라고 하게 되면 10분 동안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찍힙니다. 만약에 10분 걸리는 작업이라고 하면 모든 결과가 지금 이 파일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10분 뒤에 내가 다른 작업 하고 있다가 10분 뒤에 이 list.txt라는 파일이 저장이 된다고 하면 list.txt라는 파일만 열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불필요한 대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실행, 즉 그 작업을 뒤에서 하라고 하고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명령을 내려버린다고 하면 나는 다른 작업을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는 개념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게 뒤에서 실행시키는 그런 방식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실행하냐면 그냥 기존의 명령어에서 뭐만 붙여주면 되냐면 뒤에다가 이제 %% 기호만 붙여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그림 보시면 뒤에다 %만 붙였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파인드에서 시스템 전체에서 보통 파인드 명령은요. 최상위 디렉토리를 찍어주면 하위 디렉토리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최상위 디렉토리에서 -type d는 디렉토리만 검색해달라는 거고요. 오류는 쓰레기통에 보내달라는 거고 그 결과는 dir.txt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작업이 수행이 되고 요거는 뭐냐면 1번은 작업 넘버라고 합니다. 보통 이 포세인 사용자 내린 첫 번째 지금 작업 번호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PID입니다. 프로세스 아이디. 계속 말씀드리지만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프로세스 번호로 관리가 되는데 그걸 PID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태스킹과 이제 작업 전환에 대해 설명을 드리죠. 일단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동시에 여러 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용자 기준으로 보면 동시에 다수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 상태에서 여기 나온 대로 추가로 포그라운드로 어떤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경우가 멀티태스킹, 멀티 프로세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용자가 실행 프로세스를 중간에 중지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가끔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그라운드를 포그라운드로 바꾸고 포그라운드를 이제 백그라운드로도 전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전환한다라는 거죠. 이거 지금 이미 수행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포그라운드를 백그라운드로 하는 것부터 해보죠. 그럼. 포세인 사용자에서 하겠습니다. -포세인. 지금 이미 한번 수행되면 캐시에 저장돼서 있어서 바로 금방 끝나거든요. 그냥 빨리 보여줄게요. 파인드 만약 제가 이렇게 작업합니다. 슬러시 -D 일단 포세인 디렉트 뭐 있나요? 뭔가 맞네요. 다 지울게요. 그냥
자, 푸드센터가 이런 작업을 한 줄 알고 봅니다. 파인드요 슬러시 마이너스 네임요. 보세요. 자, 별표.txt를 끝나는 거를요. 오류는 쓰레기통에다 보내고요. 요거를 리스트. 뭐 txt라는 파일에다가 텍스트 뭐 txt 리스트라는 파일로 할까요? txt 뭐 텍스트 리스트라는 파일에다 저장을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를 치면 이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물론 이게 한번 시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끝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이렇게 엔터 쳐볼게요. 엔터 치면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 제가 이걸 백그라운드로 또 금방 되네. 만약에 백그라운드로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를 그 뒤에 덧붙이면 됩니다. 지금 뭐 이미 수행했기 때문에 그럼 VIP 편집기로 한번 해보죠. VIP 편집기 다 하실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이 프로그램 프로세스는 사실은 VIP 편집기는 백그라운드로 보낼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편집기라는 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오랜 작업, 오래 걸리는 작업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대체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편집할 때 VI 텍스트 이렇게 리스트 하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이렇게 좀 텍스트, 뭐뭐 좀 텍스트를 끝나는 게 저장돼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이제 뭐 백그라운드로 한번 보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뒤에다 이렇게 %만 붙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업 번호가 1번이고 1806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1806.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행 중인데 이거는 뭐 수행이 된다라기보다는 이 백그라운드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는 명이 잡스입니다. 잡스해 보시면 보이는데 스탑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통 이제 이게 파인드 같은 게 여기 러닝이라고 뜹니다. 러닝. 이 러닝이라고 계속 떠 있어요. 만약에 이게 지금 처리하는 거라고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 편집기 같은 경우에는 VI 편집기 같은 이런 편집기류 같은 경우 실시간으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뭐 스탑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 지금 뭐 워낙 빨리 끝나니까 만약에 이 작업이 10분짜리다라고 이 교재를 봐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10분 작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10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러면 일시 정지 시키면 돼요. 일시 정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비디오를 본다. 요즘에 뭐 비디오를 잘 안 보시겠지만 뭐 동영상 같은 걸 컴퓨터로 재생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오면 일시 먼저 뭐 포즈 버튼이라고 하죠. 일시 정지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영상 보던 법들이 일시적으로 딱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멈추게 하는 키가 있는데요. 그 키가 뭐냐면 컨트롤 Z예요. 보통 우리가 일시 정지하는 것들을 이 운영체제 쪽에서는 서스펜드라고 부릅니다. 일시적으로 프로세스를 대기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 일시 정지. 컨트롤 Z라고 할게요. 컨트롤 Z. 뭐 G하고 발음이 좀 구별하기 쉽지 않으니까 Z라고 하겠습니다. 컨트롤 Z를 딱 누르시게 되면 멈춰버립니다. 이 포그라운드 프로세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백그라운드로 이렇게 수행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 백그라운드 약자인 BG를 수행합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이 컨트롤 Z를 눌렀다는 거거든요. 그럼 서브젝트가 이 작업이 멈춥니다. 그 다음에 잡스해 보면 이 스탑된 작업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뭐 PS로도 이 파인드 작업에 대한 것들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G라는 명령을 이렇게 치게 되면요. 이게 자동으로 뒤에 %가 붙으면서 뒤에 러닝 된 거 보이시죠? 러닝이라고 되면서 쭉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죠. 포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로 수행하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10분짜리 작업이다 그러면 일시정지 해야 된다는 점 컨트롤 Z 누르시고요. 그럼 멈춘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BG만 입력해 주시면 백그라운드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백그라운드 프로세서를 포그라운드 프로세서로 전환하게 사용하는 명령이 포그라운드 약자인 FG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수의 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잡스로 여러 개를 했다 그러면 하나인 경우에는 FG 하면 그 뒤에 있는 작업이 그냥 넘어옵니다. 근데 여러 개 있다라고 하게 되면 퍼센트 작업 번호 또는 그냥 FG 다음에 최근엔 퍼센트를 빼도 이렇게 작업 번호로 하면 원하는 작업을 전환시킬 수 있으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요. 역시 이거 뭐 VI 편집기가 저도 지금 예제가 VI 편집기밖에 없죠. 왜냐면 백그라운드로 수행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잡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VI A.txt가 endpoint 하고요. 자, VI B.txt endpoint 하겠습니다. 잡스하시면 백그라운드 수행 중에 보이죠. 물론 아까 쓴 편집기는 실시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러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런 프로세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그 작업번호 1번서부터 쭉 나오죠. PID를 알고 싶다 그러면 잡스-L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지됨이라고 나오고요. 영어로 볼게요. 잡스-L 해보면 수업되어 있고, 이게 PID입니다. 1080부터 1084, 1084구가 PID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걸 포그라운드로 가져오겠다라고 하게 되면 FG를 입력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FG 하게 되면 가장 최근에 게 넘어오는데, 그 가장 최근에 게 뭐냐, 플러스입니다. 요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가 1순위고요. 얘가 2순위고, 그 다음에 얘가 3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 2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G 누르게 되면, 지금 3번 작업이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나는 1번 작업, 이 작업, VI 텍스트 리스트 작업을 가져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퍼센트하고 1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1번 작업을 백그라운드로 좀 수행 중인 작업을 포그라운드로 가져오라는 거고요. 또는 퍼센트는 빼도 됩니다. 최근에는. 자, 그렇지만 정석은 퍼센트를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를 치면, 자,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텍스트 리스트가 포그라운드로 이렇게 온 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Q를 종료할게요, 그냥요. 자,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래서 FG 2번이면 2번 작업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기본 FG 하면 이제 최근 작업이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잡수를 실행하면 설명 나오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가 표시가 되는데, 플러스가 이제 주로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뜻한다고 되어 있고요. 보통 가장 늦게 실행하면 플러스가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FG 하면 플러스 작업이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포그라운드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기호가 그 다음 우선순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이제 관리하고 처리할 때 이제 또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시그널 우리나라 말로 신호란 뜻이죠. 일단 시그널은 이제 프로세스끼리 통신할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특정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하는 게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리눅스가 뭐 컨트롤 C를 한다든지 뭐 컨트롤 뭐 Z를 한다든지 하면 그걸 이제 우리가 인터럽트 키라고 하거든요. 끼어드는 키.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게 이제 시그널인데 시그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터럽트 키를 발생하는 시그널도 있고요. 프로세스가 발생하는 시그널도 있고 하드웨어에 발생하는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버전별로 지원되는 시그널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교재에 보이는 것처럼 kill-L 하게 되면 현재 시스템에 사용하는 시그널들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 명령을 쓰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뭐 시스템 내부적으로 기계와 기계끼리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꼭 아셔야 될 것들은 이제 밑에 표로 정리된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아셔야 될 것들은 이제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데 자,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시그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번호가 있습니다. SGI, HUP라고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행업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제 1번 시그널이라고도 하고요. 또 HUP 또는 SID HUP라고 부르는데 행업은 뭐냐면 로그아웃 같은 경우 할 때 터미널과 접속이 로그아웃하게 되면 터미널에서 그 프로세스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때 보내지는 시그널이 이제 행업 시그널인데 보통 이제 백그라운드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재시작 시그널, 행업 시그널 1번 시그널을 보내면 재시작되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뭐 재시작할 때 데몬 같은 경우에 데몬 아까 설명드렸죠. 서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죠. 데몬은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재시작 시그널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시그널 보이시죠? 2번 SID INT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보통 프로세스 중단시킬 때 컨트롤 C 누르거든요. 컨트롤 C가 했을 때 발생하는 시그널이 INT 시그널, 인터럽트 시그널을 부르고 2번입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키보드로부터 중지 시그널이라고 있죠. 뭐 보통 이제 컨트롤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백슬래시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백슬래시가 한글 잡판에 원마크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이제 키보드로부터 오는 이제 중지 시그널이라는 거죠. 중지 시그널. 어떤 뭐 접속 같은 걸 뭐 끊는다든지 그때 시그널 SJ 퀴트 또는 퀴트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리눅스 상에서 가장 강력한 종료 시그널이 9번입니다. 그래서 킬 시그널이라고 부르죠. 킬 또는 SGI 킬이라고 하는데 무조건 종료입니다. 강제 종료할 때 사용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GI 텀 있죠? 15번. 이거는 기본 종료 시그널이에요. 정상적으로 이제 종료하세요. 이렇게 좋은 말로 하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죠. SGI 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18번은 SDI 컨트라고 되어 있죠. 컨티뉴 시그널이라고 보통 하는데, 뭐, 스탑 시그널 등의 정지된 프로세스를 다시 실행할 때 쓰는 게 18번 시그널이고요. 그 다음에 19번 시그널이 제 스탑 시그널입니다. 터미널에서 입력된 뭐 정지 시그널, 일시적으로 정지해라, 뭐 이럴 때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번 시그널이 SDI TSTP라고 합니다. TSTP. 예, Suspend Stop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레트. 요거 이제 포그라운드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전환할 때 그때 사용되는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